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소중했던 당신에 등장하는 현실 세계 배경 작업은 어땠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메인이 되는 소재가 우체통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버려진 물건 중 하나로 이 우체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체통이 놓여있는 공간이 현실 세계의 주요한 무대가 되겠죠. 우체통은 평범한 주택가에 있다는 설정이고요. 집, 이웃집, 마당, 그 옆 잡초가 우거진 공터와 큰 나무, 도보, 울타리와 같은 요소들을 공간에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이 작업을 했던 2011년 12월에 그때가 기억이 꽤나 또렷해요. 원래는 지하세계를 무대로 하는 장면을 배경하고 캐릭터 원동화를 한꺼번에 작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고 제가 당시 작업하고 있던 작가 레지던스 건물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이 애니메이션 작업 중에서 가장 힘들 것 같은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현실 세계 배경 작업을 이때 그려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죠. 저는 이전까지는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배경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래나 감정 그 날카로운 애니메이션 속 배경은 모두 상상 속 미지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얗고 검은 바탕을 배경으로 두고 작업을 했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현실적인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부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하세계 작업은 익숙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고 풍부한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현실 세계 배경 작업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작업해야겠다 싶었죠. 효율적인 방법 첫 번째, 대표 배경이 될 5개의 구도를 정하고 그 배경 안에서 모든 사건을 그릴 수 있게끔 배치했습니다. 우체통이 배치된 주택을 중심으로 정면, 4분의 3 측면, 옆면, 후면, 노 앵글의 구도를 잡았어요. 실제 배경을 참고해서 디자인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지 레퍼런스만으로는 공간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물의 비율이라던가 시점, 공간의 깊이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장소는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대중적인 공감이 필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려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당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3D 기술을 적용해 봤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3D 애니메이션을 전공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이것이 졸업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강의 조형물을 3D로 만들어서 3차원의 공간에 배치해두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들이 어떤 비율로 보여지는지 대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개의 대표 배경 그림을 완성했어요. 효율적인 방법 두 번째, 배경 그림을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각각의 배경을 A2에서 A1 사이즈 이상의 크기로 그림을 그렸어요. 크게 그림으로써 배경에 등장하는 작은 요소들도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목표였죠.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려둔다면 하나의 배경 이미지로 클로즈업과 롱샷을 모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큰 종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유학했던 곳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종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또 구한다고 해도 무척 비쌌겠죠. 그래서 그냥 종이를 이어 붙여서 큰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 배경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 후 배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를 모두 분리해서 그림을 따로 그렸는데요. 집 따로 그리고 울타리 따로 그리고 자전거 따로 그리고 빨래거리 따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포토샵에서 레이어화 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각각의 요소를 다 그린 이후에는 그것들을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로 합성을 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했던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겹치는 시기라 온 동네가 고요했어요. 때문에 유학하면서도 가장 쓸쓸했던 시기가 그 즈음이라고 한번 언급했던 적도 있었죠. 평소에는 여러 작가들과 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가 레지던스도 굉장히 조용해지는 시기였어요. 당시 제가 배정받은 아뜰리에에는 A0 사이즈의 라이트 박스가 있었어요. 크기를 봐서는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게 맞겠죠.
그 기간에는 저 혼자 아무 눈치 볼 것도 없이 그 큰 라이트 박스를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박스 위에서 러프하게 그려진 밑그림 위에 새 그림을 얹어서 다시 깨끗하게 선을 따는 과정을 며칠 동안 이어해야만 했는데요. 조명 열기 때문에 덥기도 하고 밝은 빛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 꽤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다행히도 레지던스의 성능이 괜찮은 A3 스캐너가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그 큰 배경 그림들을 스캔받기가 한층 수월했어요. 흔히 개인이 사용하는 스캐너는 A4 사이즈 기준이다 보니까 큰 그림을 스캔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개인이 살만한 A3 사이즈 스캐너를 물색해 보기도 했었어요. 대부분은 막 몇백만 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그게 중국산이었는지 홍콩산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저렴한 A3 사이즈 스캐너를 발견하고 냉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받은 그날 밤 바로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저렴한 건 저렴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고 작업했던 것이 큰 효과가 있었나 돌이켜보면 크게 그려서 클로즈업과 롱샷으로 해당 이미지를 쓰겠다는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기도 해요. 롱샷에 맞는 선의 두께와 표현, 그리고 클로즈업에 어울리는 선의 두께와 표현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작업했던 배경을 보면 좀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장면들도 많이 보여서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으로 또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잘해보자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수완도 없고 경험도 없던 그때를 또 한번 추억해보기도 합니다.